힘을 써보란 말이야. 네, 소대장님. 하나, 둘. 이러다 가버려. 근데 이번 사로보단 이번 사로가 더 화끈해. 모두 손들어. 걱정 마. 다 저 세상으로 보내버릴 거야. 오늘의 사연, 내 아내는 여군입니다. 제 아내는 여군입니다. 아내를 만난 건 제가 홍기가 찼음에도 결혼의 뜻이 전혀 없었는데 엄마 친구의 딸 또한 홍기가 다 찬 상태이며 군인이라는 직업으로 밖에서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했고 둘은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공무원 신분으로 아내의 직업이 군이라는 게 마음에 많이 걸렸지만 첫 만남에 저는 아내에게 그만 반해버렸고 몇 개월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부대에서 소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계급은 중위로 부대 내에서 꽤나 악랄한 소대장으로 통한다고 본인 입으로 말을 하더군요. 군복을 입은 아내의 모습과 화장을 하고 차려입은 아내의 모습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더군요. 군복을 입으면 다부져 보이고 탄탄한 거친 여성이지만 화장을 하고 함께 외출을 하기 위해 차려입으면 까무잡잡한 피부에 건강미 넘치는 준수한 외모의 여성입니다. 그런 모습에 반해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하여 살고 있는데 가끔 집에서도 부대 안에서의 말투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차려. 자세 봐라. 엎드려 뻗쳐. 뒤로 뻗쳐. 그 자세 그대로 부동 자세 유지한다. 실시. 네. 이렇게 말입니까, 아내님? 부동 자세. 그 상태에서 거기만 세운다. 실시. 복명복창 안 하나? 정신 차려. 거기만 세운다. 실시. 얍. 강직도와 각도가 마음에 안 든다. 다시 앞으로 지침. 푸시업 100회. 실시. 하나, 둘, 셋, 넷. 다시 거기 강직도와 각도를 바로 잡고 세운다. 실시. 받들어 총. 잠자리에서도 명령조로 말하는 게 처음엔 신기하고 재밌기도 했지만 이런 버릇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 결국 제가 겪게 될 비극을 미리 알려준 듯 하네요. 아내는 결혼 전 부대에서 제공해주는 독신자 숙소에서 대부분 생활을 했고 저와 결혼을 하며 군인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그곳을 출발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군인 아파트가 오래되고 낙후되어 생활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만은 했습니다. 문제는 제 직업이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 정기 인사에서 다른 발령지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아내와는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이유를 들어 아이 갖는 걸 극도로 주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제가 근무지가 또 멀어서 출퇴근을 하는 데에도 한참을 다녔습니다. 군인 아내를 두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한번 발령 나면 꽤나 오랜 기간 그곳에서 근무를 해야 했기에 늘 저는 아내의 발령과 저의 인사이동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신혼생활을 2년째 이어나가던 중 앞서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보통 2년에 한 번 인사이동을 하는데 저 역시 지금 아내와 생활하는 군인 아파트와는 너무 먼 곳에 발령이 나버리고 만 것이죠. 막막했습니다. 한창 알콩달콩 생활하고 있던 차에 중말 부부가 되어야 한다니. 제군 걱정하지 마라. 제군이 없는 사이 난 나라와 우리 집을 목숨 걸고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마라. 자기야, 그래도 우리 신혼인데 주말 부부가 뭐야. 진짜 싫다. 제군 여군의 심장은 강철이고 여군의 체력은 국력이다. 무엇이 두려운가? 우린 이미 모두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자기야, 나랑 이야기할 땐 좀 편하게 하면 안 돼? 그 말투도 한두 번이지. 이건 좀... 정신 상태 봐라. 바지 내려. 팬티 까. 뒤로 지침. 동작 그만. 그 자세에서 받들어 총. 자기야, 이러다 나 정말 가버려. 전 결국 제가 근무하는 인근에 작은 원룸을 얻어 생활하게 되었고 아내는 혼자 우리 신혼집에서 부대를 출퇴근하며 홀로 지내며 주말에나 상봉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우리의 주말 부부 생활은 시작되었고 함께 산 기간이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 늘 보고파 했지요. 저는 주로 일주일 중 금요일날 연가를 내어 목요일날 퇴근을 하고 아내를 만나러 달려가곤 했는데 아내는 늘 늦은 시간까지 소대원을 챙기고 퇴근을 하여 돌아오곤 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꽤나 악랄하다고 소문이 난 듯한데 본인의 말 한마디면 소대원들이 벌벌 떨 정도이며 자신이 챙겨주지 못하면 소대원들이 사고를 칠까 겁이나 늘 늦게 집에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런 생활을 언 1년 정도 되었을 때 전 인사과에 희망 부서 배치를 신청했는데 아내의 군인 아파트 근처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령받은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1년 정도를 더 기다리라는 회신을 받았고 하는 수 없이 결혼 3주년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성격이 보통 여성 같지 않아 우리 결혼기념일 등을 챙기지 않았는데 역시 결혼기념일 3주년째에도 까먹은 듯 하더군요. 저는 멀리 떨어져 살아 미안한 마음에 아내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보통은 휴가를 내거나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가는 일정을 항상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번엔 아내 몰래 차에는 헬륨 풍선을 가득 싣고 손에는 예쁜 꽃들을 한아름 쥐고 부대 앞에 가서 깜짝 놀래켜 주기로 했죠. 군인 아파트와 부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한 시골 마을을 통과하고 고개 하나를 넘으면 위병소가 보이는데 괜히 위병소 앞에 있다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거나 아내에게 걸릴까 하여 고개 중간쯤에 몸과 차를 숨겨두기로 했죠. 고개 중턱에
쪽에 가면 고갯길 옆으로 작은 공터가 한 군데 있는데 그곳에 차를 숨기고 전 고개의 나무 풀숲 뒤에서 아내가 퇴근하여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쯤 잠복하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아내는 늦더군요. 여름이라 모기들이 온몸을 물어뜯는 가운데 전 아내를 위한 서프라이즈로 한껏 들떠 모기에 뜯기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름이라 또 해는 왜 이리도 긴지 한참을 기다려야 해가 넘어가며 어두운 땅거미가 내려오더군요. 숲을 뒤 쪼그려 앉아 다리도 저리고 모기도 많고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저 멀리서 무언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더 움츠리며 지나가길 기다렸죠. 왼발 발맞춰. 이러다 오늘 과업할 수 있겠나? 발맞춰. 왼발 허들 소대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경계작전 수행이 너무 기대되지 말입니다. 김병장,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의 작전이 기대된다니? 당연하지 말입니다. 오늘 같이 가는 이상병이 아주 대물이지 말입니다. 아마 소대장님도 놀라시지 말입니다. 좋아, 내 오늘 김병장과 이상병의 스킬과 신체 만족도를 평가하여 다음 외출에 또 데려나올지 결정을 하겠다. 자신 있나? 자신 있지 말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작전 수행에 최선을 다하지 말입니다. 좋아, 너희들의 자신감이 소대장의 마음에 들었다. 만약 오늘 소대장을 보낸다면 외출뿐만 아니라 포상휴가를 하사하겠다. 우와, 정말이지 말입니다. 오늘 일격필살,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작전을 수행하지 말입니다. 흐흐흐흐.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마라. 우리의 주적은 바로 주변의 시선이다. 경계해. 왼발. 아내와 병사 2명이 구보를 하고 있더군요. 아내의 힘찬 구령에 맞춰 병사 2명과 구보를 하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야간 구보를 위병소 밖으로 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옷차림이 군부대 내에서 구보를 하는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퇴근할 때 입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병사 둘은 한껏 들떠 있었는데 마치 휴가나 외출을 받고 나온 병사의 군복 차림이더라고요. 그리고 뛰면 무슨 암구어, 군에서 쓰는 보안 단어, 암구어를 쓰는지 각오가 되었냐? 준비되었느냐? 오늘 하는 걸 봐서 포상휴가를 주겠다 등등 알 수 없는 대화를 하며 구보로 뛰어가더군요. 전 숨어있다 깜짝 등장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고 저만치 아내가 병사들과 구보로 사라지는 모습을 황망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차를 끌고 다시 고개를 내려와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에 전 정말 신기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까 한창 거치 구보를 하던 병사들과 함께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야 말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대장이라지만 결국엔 여성인 아내가 소대원 즉 병사 남자 둘을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가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너무 황당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하고 군대 문화 중에 병사 초대 프로그램이라도 있나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 아내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보, 자기가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당신 지금 뭐해? 아직 부대야? 집이야. 지금 집에서 혼자 체력 단련하고 있어요. 아휴, 숨이 좀 차네. 아, 집에서 혼자 운동하고 있다고? 무슨 운동을 하길래 이렇게 헐떡거려? 군인은 체력이 곧 국방력이잖아. 내가 약하면 우리 국민들은 누가 지켜. 최고 난이도의 격한 운동을 좀 하더라. 가파른 숨을 고르며 약간의 당황한 말투로 나에게 혼자 집에서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는 아내. 분명 거짓말이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맞다 쳐도 함께 들어간 병사 둘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군요. 순간 느낌이 쎄했고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했던 좋지 않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뭘 하냐며 들이닥치고 싶었지만 아내를 믿고 싶었고 혹시나 제가 보게 될 광경이 못 볼 광경일까 덜컥 겁이 나더군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다시 차에 탔다 몇 번을 반복했고 도저히 올라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별의별 생각이 복잡했고 분노와 좌절, 절망의 느낌으로 저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전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분명 병사 PTSD 힐링 프로그램이거나 휴가나 외출 받기 전 상담 등을 하는 것이라 애써 마음먹고 담배를 몇 개 피우고 들어가기로 했죠. 전 담배를 피지 않았지만 아파트 단지 정문 맞은편 구멍가게에 가서 담배를 한 갑 사며 주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아까 들어간 여군이랑 병사들 자주 보시나요? 갑자기 좀 궁금해서요. 구보로 뛰어가려던 그 군인들? 그 여자 군인하고 남자 군인들? 네. 아유, 말도 말어. 뭐 하는 군인인지 뭔지 허구한 날 집으로 뛰어들어가. 요즘은 집에서도 훈련을 하나벼. 네? 허구한 날이요? 오늘이 처음은 아니고요? 정말요? 아이고, 오늘이 처음이면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할까? 허구한 날 어둑어둑 해지면 어디서 우르르 달려와 뛰어들어간다우. 저 남자 군인 둘이 맨날 뛰어서 들어가나요? 자주요? 나
남자 군인들은 맨날 바뀌어. 어쩔 때는 5명까지도 우르르 몰려 다니는 게 여자 군인 하나에 남자 군인 5마리요. 아, 그렇군요. 그럼 들어갔다 언제 나오던가요? 언제 나오냐고? 아, 그건 모르지. 난 밤 10시면 가게 문을 닫은 게 뭐가 걱정이여. 우리들 지켜주는 군인 아저씨들인디. 괴뢰군 땅크 내려와도 어이? 난 걱정 한 개도 없단 게. 흔디 그 뭐가 그리 궁금해서 꼬치꼬치 묻는겨? 남자 병사들과 집을 들락날락한 여군은 바로 제 아내를 말한 듯 했습니다.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기억하는 걸 보면 이런 황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제가 근무지 근처에 사는 동안 계속되었던 것이죠. 쎄한 느낌은 가슴 아프게도 기정사실이 된 듯 했고 전 꼭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 그 길로 바로 용산 전자상가를 갔고 아주 작은 숨기기 쉬운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한 대와 녹음기 한 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사는 원룸으로 돌아왔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아내와 지냈습니다. 아내 역시 평소처럼 전화를 받았고 저도 아무렇지 않은 듯 아내를 대했고 어느 때처럼 목요일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갔고 아내가 씻는 동안 방 구석구석 뒤져보았습니다. 하지만 군인답게 방은 칼처럼 정리되어 있었고 그럼과 동시에 전 녹음기와 카메라를 아내 몰래 집안 곳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제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주 내가 돌아와 확인할 때까지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주말이 지나고 떨어져 혼자 지내는 그 며칠간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내가 오해였길 바랬고 병사들이 들락날락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며 나에게 한 거짓말은 날 걱정 끼치는 게 싫어서일 거라 혼자 되뇌이고 또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마주할 시간이 왔고 카메라와 녹음기를 확인하고 전 혼절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의 작전 준비 되었는가? 모두 하이타리, 상의타리, 준비된 병사 보고. 네, 소대장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네, 소대장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있을 작전에서 너희들의 운명이 갈린다. 최선을 다하도록 약한 녀석은 가차없이 군화에 밟힐게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사로 사수, 총 거치대에 놓고 엎드려 쌓 준비. 너 사수, 노리새 전진, 후진, 전진, 후진. 준비된 사수, 사격 개시. 네, 쏘겠습니다. 하나, 둘. 일사로 사수, 조금 더 빨리 해봐. 더 힘을 써보란 말이야. 네, 소대장님 최선을 다해 빠르게. 하나, 둘. 일사로 사격 끝. 이사로 사수, 사격 개시. 자, 다음은 박병장은 정글수색, 강상병은 언덕고지 점령, 돌격 앞으로. 아내는 무슨 병사들을 데리고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또 무슨 경쟁을 하듯 아내에게 서로 인정받으려 애를 썼으며 군기를 잡아가며 그 여러 명의 병사들과 짐승만도 못한 행위를 벌여왔더군요. 결혼 몇 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그 파일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혼절하다시피 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 핸드폰에서는 어디 갔느냐는 아내의 전화가 계속 와 있었지만 전 한 통도 받을 수 없었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정말 싫었습니다. 분노의 감정보다는 좌절과 절망이 더 컸고 그런 일을 스스럼 없이 벌인 여군 아내가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파트 복도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에서 전에 피던 담배를 다시 꺼내 피고 있을 무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 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내일 방역 작업을 실시하니 협조해달라는 방송이었고 그 방송을 듣자 저의 분노 섞인 본능은 절 그 관리사무소로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이동을 하며 제 머릿속에 진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런 지저분한 아내의 만행을 만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만 있었을 뿐. 관리사무소에서는 다른 직원은 모두 퇴근하고 방금 방송을 한 경비 아저씨와 격리 사무를 보는 여성만 있었는데 아내의 서프라이즈를 위해 도움을 주라고 말했고 흔쾌히 그들은 방송 장비를 넘겨주더군요. 마이크 테스터. 우리 단지 3동 땡땡호님이 아내를 위한 서프라이즈 방송을 하신답니다. 마이크 테스트. 3동 메토 부대 1소대장 김. 너가 저지른 일이다. 나 혼자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깝구나. 그래서 공유한다. 일사로 너무 좋아. 넌 포상휴가야. 나 이러다 정말. 아니 자네 이게 지금 무슨 짓인겐가? 야 야구 동영상인가? 그거 어디서 다운받았는가? 링크 좀 공유를. 어머머머머, 세상에나 만상에나. 심축하게 저게 뭐야. 어머머머머. 근데 이번 사로보단 이번 사로가 더 화끈해.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모두 손들어. 꼼짝마. 다 저 세상으로 보내버릴 거야. 너도 들었구나. 자, 쏴보라고. 어서 방아쇠를 당겨. 넌 날 무너뜨렸어. 난 더 이상 살 이유도 없어. 어서 쏴봐. 너 정말 무지개 다리 건너고 싶구나. 내가 못 쏠 줄 알아? 넌 남편도 아니야. 진짜 쏜다. 진짜 쏴. 너 진짜 쏴.
실탄도 없었구만. 그 흔한 공포탄 한 발도 없었어. 넌 군인의 명예를 먹칠을 했어. 이제 영창 가서 콩밥이나 먹어라. 이거 봐란 말이야. 이거 봐. 니들 진짜 너 황천길 보내버릴 거야. 방송을 하고 있던 와중에 아내도 그 방송을 들었는지 권총을 들고 관리사무소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총을 겨누고 모두 쏠 듯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난리를 쳤는데 전 쏴보라며 총구에 머리를 갖다 댔지만 아내의 권총엔 결국 공포탄도 실탄도 없이 손가락만 허공에 총질을 해대는 꼴이었습니다. 이를 본 경비 아저씨가 몸을 날려 아내를 제압했고 아내는 결국 헌병과 경찰의 출동으로 끌려가며 울부짖는 신세가 되고 말았네요. 실로 소문은 매우 빠르게 번졌고 아내는 군대 내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그 부대 역시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 일 이후로 스스로인지 아니면 강제로인 부대 밖으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엔 안에서 수사가 끝나고 종결 처리가 되어야 징계를 받고 나와도 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전 아내가 어여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기에 아내가 어여 나오길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네요. 세상엔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도 그 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군대에서 매우 열심히 일하는 모든 여군분들과 장병 여러분이 이런 나쁜 일로 오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